스테이션 Z K-팝 메이트 12월 11일 일요일 첫 곡으로 원더걸스의 텔미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윤아입니다. 네.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그렇죠. 저희 이제 나가는 동안 계속 네. 춤추고 장난 아니죠. 노래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원래 춤을 잘 추는 편이거든요. 블럭 씨는 아시겠지만 네. 그 후렴구 안무를 늘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방송을 그럼요. 진행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이는 라디오가 항상 아니야. 제가 아니야. 목이 막힐 정도인데 아니야.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가 절실하다. 아닙니다. 저 그거 하면 의자에 몸 묶고 합니다. 네, 손발 팔다리를 묶고. 묶고? 예, 저는 저를 노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블럭 씨까지 저 이거 뒷짐지고 양손 이렇게 겨드랑이에 딱 붙어가지고 계속 그럼요. 그루브를 어릴 타면서 때 이제 누구나 한 맞아요. 번쯤은 해본 그런 것이 아닐까. 네. 저희가 이 JYP 엔터테인먼트 얘기를 하자 그리고 대표곡을 뽑자 하다 보니까 진짜 이 곡 못 빼놓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지금의 JYP가 있게 한 맞아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음. 들고요. 이 곡이 네. 이제 2007년에 나온 곡인데 와 벌써 15년 됐네요. 그렇죠. 와우. 투 오브 하츠를 샘플링한 곡이고 네. 그다음에 뭐 어머나도 그렇고 뭐 안무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UCC라는 단어를 썼는데 야 근데 이거 진짜 우리 네. 어린 K-팝 둥이들 UCC 무슨 그냥 커피 브랜드인 줄 알걸요? 그렇죠. 잘 모르실 텐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챌린지의 원조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안무를 따라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기억나요. 그때 이 UCC에서 막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막 뭐라 그러지? 경찰분들 뭐 네. 이런 좀 특수 직업 가지신 분들이 네. 막 수백 명이 모여서 이 춤을 같이 추는 독특한 영상들이 네. 엄청 인기가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약간 플래시몹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2007년이면 그때도 진짜 초기였으니까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K-팝을 즐기는 방식의 원조를 그러니까요. 제공한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K-팝 문화에 있어서 그쵸. 좀 기여를 한 그런 곡이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오기도 했고요. 맞아요. 이 앞뒤로 사실은 한동안은 박진영 PD님이 계속 이제 타이틀곡을 쓰고 뭔가 이 제작에 있어서 네. 굉장히 많은 이제 역할을 하는 동안은 네. 또 이 80년대 디스코풍의 팝을 음. 엄청나게 또 진심으로 또 계속 꾸준히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박진영 PD님 그거 제일 네. 좋아하잖아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요. 좋아하잖아요. 네, 본인의 어떤 취향이기도 하고 집무실에 걸려 있는 그 왜 앨범 커버 같은 거 보면 그냥 대충 네네. 취향 보이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참 특정 장르에 있어서 지금도 진심이지만 그때는 더 진심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지금은 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JYP의 심장 같았던 네, 박진영 프로듀서가 모든 걸 다 해내던 시기였고 그래서 그의 흔적이 정말 곳곳에 담겨 있는 그런 시기의 대표적인 곡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JYP도 사옥도 좀 이전을 하고 그 네. 안에 이제 뭐 기획팀이나 이런 것들도 좀 분리가 되고 박진영 씨도 대표보다는 이제 PD라는 직위로 내려가서 이제 자기는 그런 쪽의 일을 좀 주목하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15년 사이에 또 이것저것 많이 바뀌긴 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 곡이 나올 때만 해도 진짜 박진영 씨가 혼자서 좀 주먹쥐고 열심히 해보는 그쵸. 그 정도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뭐 그런 의미에서 사실 또 이제 이 원더걸스를 데리고 자신의 꿈이었던 미국 진출을 위해서 뭐 노력을 해보고 그렇죠. 이제 좀 그 당시에 또 여러 그쵸? 가지 시도를 또 많이 했던 시기이기도 맞아요.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의 JYP와는 확실히 좀 다르게 이때가 좀 더 맨손으로 뭔가를 좀 읽어보던 시기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맞아요. 많은 걸 해냈던 시기인데 15년이 결국은 짧네. 이 긴 시간을 지나서 스키즈가 그 한을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네, 긴 시간을 그럼 돌고 됐지 뭐. 돌아서. 그러니까요. 네. 진짜 15년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되게 짧은데 길고 긴데 짧다는 생각이.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도 그 시간을 결코 헛되이 쓰지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돌아왔다. 맞아요. 그 노력의 결과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더걸스에 좀 더 주목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조금 전에 블럭 씨가 이제 이 곡이 그리고 원더걸스라는 어떤 아이콘이 K-팝 문화를 좀 바꾸고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에서 지점에서 활약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국민 아이돌 한동안 끊겼던 그 맥을 이어준 게 원더걸스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대부분 뭐 1세대 아이돌에서 뭐 그런 진짜 1세대 뭐 H.O.T, 핑클 뭐 이런 SS 이런 팀들이 있었고 그 중간이 약간
붕 뜨잖아요. 가요계에서. 잠깐 그런 네. 시기들이 그쵸. 있었죠. 물론 네네. 활약하는 팀들은 있었지만 네네네네. 뭔가 이제 국민 아이돌이라고 사랑을 받을 정도로 모든 멤버들이 이제 그렇죠. 그 정도 연령대 장악력을 불문하고 지닌 그룹은 또 갖는 그룹이 좀 드물었는데 이 네네. 원더걸스가 텔미로 뭐 어마어마한 히트를 기록하면서 진짜 거의 뭐 온 국민의 손녀 같은 느낌으로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새삼 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어떤 80년대 디스코 풍에 대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 스타일이 어쨌든 한국 대중음악이나 케이팝에 은은하게 늘 녹아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텔미나 뭐 그 뒤에 이어지는 뭐 Two Different Tears나 뭐 어쨌든 이 원더걸스가 불렀던 뭐 각종 노바디나 네네. 이런 그 디스코를 기반으로 한 곡들 위에 사실 오리지널 디스코라기보다는 약간 봉 한국의 봉이 들어간 약간 그 느낌을 박진영 씨가 진짜 잘 살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디스코풍이어도 지난주에 함께한 하이브의 다이너마이트랑 텔미는 완전히 다른 영역 그렇죠. 같다는 다르죠. 느낌이 드는 거죠. 네네네. 네.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 팝의 또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추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그쵸. 또 오리지널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그 미국의 오리지널 흥과 한국의 오리지널 흥이 만나서 일가를 이룬 것이 이 JYP의 첫 번째 이제 전성기를 만들어준 뭐 요즘이었다. 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근데 뭐 첫 번째라기에는 그 전에도 뭐 BC라든지 그렇죠. 상당히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활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할 얘기가 오늘도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으니까 또 저희 이제 또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야 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간단한 공지 전해주시고 함께 해볼게요. 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어플 콩 마이케이 무료니까요. 저희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다 주시면 언제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타 공식 계정 스테이션 Z 89.1에서 소통하실 수도 있고요. 방송 끝나면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다시 듣기 올라가니까요. 많이 챙겨 봐고 또 들어주세요. 네, 저희 다 댓글 챙겨봅니다. 저희 약간 관심 좋아해가지고요. 네, 여러분들 남겨주시는 거 전부 체크하고 있다는 거.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은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에서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 많이 만들어 갈게요. 네, 오늘 K-팝 메이트는 레이블 특집 JYP 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함께 할게요. 네. 가창력 반, 퍼포먼스 반. 대중 반, 팬덤 반. 공기 반, 소리 반. 완벽한 밸런스를 자랑하는 아이돌 명가. 각 세대를 대표하는 레전드 뮤지션들과 전 세대를 거쳐 활동 중인 현역 가수가 이끄는 레이블입니다. 레이블 특집 그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JYP. 저희 너무 환상의 호흡이네요. 1년 했더니 이제 뭐 호흡까지 맞네. JYP. 네. 아니, 네.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아니. 힘들어 보이시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 JYP는 그게 포인트잖아요. 모든 곡에 JYP 이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또 그 항상 강조하던 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기 반 소리 반. 그렇죠. 네. 네가 사는 거지. 아니. 콧구멍 조심하세요. 네. 저기 박진영 PD님도 이렇게 불러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 숨소리를 많이 섞어야. 그리고 좀 좋은 표현이 나온다고 또 BGM으로 또 네가 사는 그 집이 나올 줄 몰랐는데 저희 나오는 순간 막 네가 사는 그 집 이거 안무 따라하면서 그렇죠. 직관적인 안무. 네. 근데 또 그 요즘 이제 한때 유행했던 그 세핑 챌린지에서도 집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알고 보니까 또 이제 원조였다. 집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또 이렇게 몇십 년 이 대한민국의 탑으로 군림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올 것이 왔는데요. 레이블 특집에 JYP 빠지면 좀 서운합니다. 저희가 또 간단히 소개해볼까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소개를 하고 또 얘기를 할 텐데 우선은 박진영 프로듀서가 1996년 설립한 회사고요. 사명은 박진영 PD님의 이니셜 JYP에서 따왔습니다.
G.O.D부터 시작해서 많은 국민 가수, 국민 그룹들을 배출을 했는데요. 특히나 걸그룹들이 각종 시상식과 차트를 휩쓸면서 걸그룹 명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보이그룹 역시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제 G.O.D를 아까 언급을 못했는데 이 레이블의 제1의 전성기라면 역시 B.G.O.D 뭐 이런 팀들이 활약을 하던 그 2000년대 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오랫동안 계속해서 히트들을 하고 있는 그렇죠. 진짜 좀 내실이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 아티스트로는 현재 활동 중인 아티스트 기준으로 박진영, 2PM, 트와이스, 데이식스, 스트레이키즈, 있지, 엠믹스가 있는데요. 박진영에서 엠믹스까지. 그니까요. 이거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파운더가 아직도 플레이어로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입니다. 대단해요, 진짜로. 이런 레이블이 없고. 네, 맞아요. 저는 좀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대표님, PD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있으면서도 약간 내가 저 나이 때 저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저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왜 그가 일본에서 뭐 모찌고리 같은 이 별명으로 또 시대를 풍미했는지 모르시나요? 그 니쥬 아시죠? JYP의 이제 일본 멤버들로 구성이 된 그룹인데 그 그룹의 그 이제 뭐랄까요, 결성과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면서 박진영 씨가 멘토로 나가서 이제 떡고가 이제 떡 좋아하는 고릴라가 우리 죄송합니다. 근데 뭐 사실이니까요. 이 박진영 PD의 별명인데 떡이 모치고 고릴라가 고리라여가지고 그걸 붙여서 모치고리라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일본 취재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그 K-팝 뭐 물건 굿즈 파는 뭐 이런 샵들 같은 곳들 있잖아요. 시노쿠보 이런 곳에 제가 니주 옆에 모찌고리 굿즈들이 있습니다. 와, 제가 진짜 그걸 제가 나중에 언제 사진 한번 공유해드릴게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정도로 약간 아이콘적인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사실 뭐 한국에서도 맞아요. 이번에 뭐 그루브백도 그렇고 맞습니다. 엄청나게 현역으로 또 활동하는 정말 그런 열정을 보면 진짜 못 말려 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맞아요. 정말 우리 PD님 못 말려 약간 그거죠. 근데 또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약간 가장 킹받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안 좋거나 뭔가 현역으로서의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면은 사실은 되게 조금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나올 법하고 약간 그럴 법한데 아직도 춤을 굉장히 킹받게 잘 추고. 하이보이 보셨냐고요? 그니까요. 안티프레자일 보셨어요? 그니까요. 왜 이렇게 킹받지? 진짜 못 말려라는 단어가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못 말리는 PD님이 있는 JYP 오늘도 저희가 3가지 테마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레이블 최애, 레이블 대표 앨범, 그리고 저희가 아끼는 숨겨진 명곡 이렇게 3분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가볼까요? 저 이거 먼저 하다가 뒷목 잡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 너무 열정적. 약간 일장연설 준비해 오셨군요. 아니 농담이고요. 사실 이 팀은 일장연설 할 건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 K-팝 메이트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고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좀 살짝 근데 살짝 안 될 것 같아. 데이식스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보시죠. 아니야. 사실 방금 블럭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K-팝 메이트에서도 워낙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또 이제 여기 말고 다른 K-팝 뭐 플레이리스트 만드는 컨텐츠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20회를 기념해서 같이 진행하시는 분이 리스트업을 했어요. 누가 어떤 노래를 몇 번 선곡했나? 누구의 노래를? 제가 데이식스를 너무 많이 선곡했더라고요. 그냥 저는 이 팀의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레이블 최애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아티스트의 퍼스널리티, 매력에 이끌려서 최애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퍼포먼스를 보고 너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너무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JYP의 최애라고 하면 데이식스의 음악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PD님은 예상이나 했겠어요. 뭘요? 그 이 레이블의 최애 했을 때 본인의 색이 아닌 이 밴드가 최애로 꼽힌다는 것을
그 한 10몇 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쵸. 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JYP 지금 활동하고 있는 팀들 가운데서도 가장 좀 이질적인.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이 레이블의 매력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런칭할 때는 뭐 설왕설래도 많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특히 이 팀 정말 데뷔 초에는 음악 방송 출연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좀 약간 일종의 진정성 있는 밴드로서의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고자 뭐 클럽 공연도 좀 많이 돌고 맞습니다. 저는 라이브 클럽 데이라고 이제 홍대에서 열리는 작은 클럽들이 연합으로 여는 뭐 공동 뭐 작은 소규모 페스티벌 그렇죠. 이런 곳에도 이름을 올리고 그렇죠. 어쨌든 초기에는 정말 좀 뭐랄까 고생스럽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싱글 내는 프로젝트도 1년 맞아요, 정도 맞아요. 했었는데 네네. 이게 말이 한 달에 한 번 싱글이지. 그렇죠. 쉽지 않죠. 너무 힘들잖아요. 만드는 입장에서도 그쵸. 그렇고 특히나 멤버들이 또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를 그쵸. 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내고 공연을 또 이제 단독 공연을 계속하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상당히 하드코어한 데뷔 초를 보내고 어느 정도 이제는 궤도에 오른 듯한 느낌이 드는 팀인데 뭐랄까 이게 좀 다 지나고 지금 잘 됐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쵸? 그때 어떤 근육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이 팀이 좋은 곡을 쭉 만들어주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뭐랄까 뭐 물론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아무래도 자기가 스스로 곡을 만드는 팀이니까 고민하고 서로 이제 좀 부딪히고 팀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좋은 곡과 그리고 좋은 합이 지금의 좀 안정적인 데이식스를 만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와닿는 부분이 이 팀이 지금 성진 씨가 최근에 제대를 하긴 했는데 나머지 멤버들이 전부 군입대 중이잖아요. 그래서 국군의 날에 이제 그 저희 대 KBS의 그렇죠. 부르의 명곡에 등장해서 불렀던 그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가 차트에서 지금 역주행 중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랄까 좋은 곡은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구나. 뭐 유나 씨의 요즘에 그 사건의 지평선 같은 곡들도 그렇지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고 또 그 무대 보셨어요? 불후의 명곡 무대? 그럼요. 저는 불후의 명곡 자주 봅니다. 그 세 사람 다 각자 다른 군대에 지금 복무 중이잖아요. 근데 뭐죠? 카투사, 뭐 육군, 뭐 해군 이렇게 있는데 그 각자의 군대 군복을 입고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그 청춘의 주제곡 같은 곡을 막 목소리 높여 부르는데 와 너무 좋았다. 그렇게 직관적이시네요. 너무, 되게 좋았습니다. 너무 사랑했다. 군복이 아이러니하게도 되게 잘 어울렸고 그러니까 그 청춘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청춘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복장이 사실은 군복이거든요. 그러네요. 젊을 때 가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20대 남성 중 절대 다수는 이제 군복을 20대 때 입으니까 그래서 그 군복을 입은 모습도 되게 청춘 같고 그 군복을 입고 부르는 노래도 참 그 청춘을 담아낸 그런 노래다 보니까 되게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앞으로 좀 오래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새 노래들을 많이 듣고 싶거든요. 장수하십시오. 우선은 복무를 건강히 마치고 죄송합니다. 건강하게 마치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너무 장수 시대로 바로 넘어갔네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저희 또 스테이션 Z 다른 날 맞아요. 또 성진님이 또 DJ 하고 계시잖아요. 성진 씨는 빨리 솔로. 저는 그냥 목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았죠? 수요일 날 녹음 한번 하실 때마다 방송 한번 하실 때마다 노래 반 소절씩 만들어 가시기. 내가 빨리 듣고 싶어서요. 자, 그러면 저희 JYP 레이블 최 블럭님 가볼까요? 저는 예상을 하셨을지 모르겠네. 사나입니다. 사실 전혀 예측 못했다. 그렇죠. 단 한 번도 저에게 그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 있기보다는 그래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오랜 시간 이 JYP 엔터테인먼트의 음악을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내 최고의 길티 플레저 박진영을 정말 최애로 꼽아야 되나. 진심? 그러니까 뭐 근데 사실은 그 어릴 때부터 이제 뭐 날 떠나지 마부터 저도 날 떠나지만 정말 좋아해요. 이제 워낙에 히트곡들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아시안 진지하게 소울. 네, 진지하게 이 PD님의 최애를 꼽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가 와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네, 물론 뭐 PD님 좋은데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고민 끝에 어. 다다른 결론이 사나고요. 사나 씨 어떤 면을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나님을 좋아하게 된 거는 사실 우아하게 때부터인데 이제 호호. 그 사나는 사나 특유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고 근데 네. 뭐 이제 트와이스라는 팀 컬러가 되게 확실하니까 사실은 이 멤버들 개별의 컬러를 이제 우리가 뭐 물론 이제 깊이 좋아하거나 뭐 평소에 이제 뭐 다큐멘터리나 예능이나 모든 걸 쫓아갔을 때는 그 멤버 한 명 한 명의 개성이나 이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만 네. 이제 라이트하게 봤을 땐 사실은 쉽게 알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7년, 8년 이 긴 시간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인데 그 긴 시간 동안 사나만큼은 정말 변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아하게를 했을 때 보여줬던 에너지 그대로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저번 주에도 직접 뭔가 제작에 참여하는 멤버들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맞아요. 사나가 작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되게 트와이스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멤버들이 좀 이제 곡의 작사 작업에 특히 많이 참여하고 있죠. 네네. 그 맞아요. 가운데 이제 사나가 작사에 되게 적극적이고 많은 참여를 했고 어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외국인 멤버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작사를 홀로 다 했는데 그 곡이 되게 좋은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일본에서는 어쨌든 싱글을 한번 발표를 했었어요. 또 솔로로. 네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내가 그냥 단순히 트와이스의 사나라고 생각했을 때 막연하게 가졌던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정말 다가 아니겠구나. 앞으로 그러니까 꽤 긴 활동을 했지만 앞으로 내가 알아갈 수 있고 뭔가 더 맞이할 수 있는 매력이 훨씬 많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면서 트와이스에서 그래도 작사도 많이 하고 뭔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사나를 꼽아봤습니다. 약간 알아가고 싶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저희의 예쁜 알아가는 네. 갑자기? 알아주세요. 뭐 약간 이런 건가요? 근데 또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 보면은 네. 사나 인간적인 모습에서도 좀 그 왜 저번 주에 사쿠라님 얘기하면서 성인이라고 네네. 하셨잖아요.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못지않은 그런 이 안에 깊이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저한테 좀 짤 좀 보내주세요. 아셨죠? 네, 지금 이 알겠습니다. 정도로 영업하셨으면 네. 저한테도 한번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블럭씨의 JYP 최애 사나가 가사를 쓴 트와이스의 Conversation 네.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의 최애 데이식스의 노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올게요. 트와이스의 컨버세이션 그리고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오셨습니다. 떼창 해주셨어요? 유나님 지금 우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떼창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이거 있잖아요. 네. 한패들. 저의 청춘은 애저녁에 갔지만 네. 그냥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네. 끌어오르네요. 정말로 눈시울이 약간 붉어지신 느낌이라. 그러니까 비벼서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 JYP 엔터테인먼트 레이블 최고 명반 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혹시 저 먼저 해도 되나요? 드릴게요. 네.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거의 무슨 잽 같은 느낌으로 들어오시는데 급했어. 네. 그래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 유나님이 꼽은 앨범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데 이건 제가 좀 쳐볼게요. 셀프로. 그니까요. 못 치겠지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짧을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Go. 미스 A의 컬러스라는 앨범입니다. 근데 미스 A는 저도 너무 좋아하고 사실 그 숨은 명곡 이쪽에서도 미스 A 노래를 해볼까 막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렇죠. 다른 곡을 꼽긴 했어요. 진짜 좋은 팀이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미스 A의 컬러스라는 앨범을 가져왔고요. 사실상 이제 미스의 마지막 앨범이었고 뭐 맞습니다. 앞으로 일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었고 1년 5개월 만에 그 당시에 컴백을 했던 거고 다른 남자 말고 너가 타이틀곡이었는데 수록곡들이 굉장히 좋아요. 레트로한 R&B도 있고 뭐 얼터너티브한 R&B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결이 되게 잘 맞아서 우선 좋았고 걸그룹이 한 장르를 표방하면서도 이렇게 가창을 느낄 수 있게 담아낸 그러니까 네 사람 다 음색이 저마다 다른데 그리고 가창력도 뛰어난데 그거를 좀 전면에 드러낸 그런 작품이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미스에이가 사실은 첫 이제 데뷔를 했을 때부터 되게 약간은 어떻게 보면 뭐 성숙한 그런 어른의 이미지였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컬러스 때 저는 그게 가장
본인들의 어떤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뭐 나이나 매력이나 이런 것들하고 컨셉하고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실제로 그만큼 이제 활동을 하고 했으니까 또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있겠죠. 근데 그쵸. 그 시기에 유행이었던 프로덕션이 뭐 러브송이나 뭐 노가나 이런 곡들도 있고 한 걸음도 사실 지금 들어도 되게 좋은 노래고 그래서 알카우차 같은 곡들은 오히려 지금 나오면 더 반응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곡들이고 되게 이 몇 곡 없는데 아까 저번 주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정규보다는 EP가 그쵸. 밀도 있게 담아내기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스톡인 마지막 곡도 되게 가창을 느낄 수 있는 곡이고 전체적으로 감도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앨범을 구성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그 밀도나 이런 것들을 되게 높여놨고 앨범의 패키지도 되게 예쁜 편이고 멤버들의 어떤 그 마지막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불꽃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매력을 좀 많이 담아낸 앨범이 바로 이 앨범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팀에 대한 어떤 뭐 흐름이나 역사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다 뭐 디테일을 알 수는 없지만 미세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은 팀이었어요. 데뷔 때부터 이 팀은 사실 완전히 데뷔와 동시에 탑을 찍었던 팀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멤버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명의 개개인의 개성도 엄청나게 뚜렷한 팀이었고 또 앞선 그 뭐 원더걸스와는 또 다르게 조금 성숙한 느낌의 보컬이나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어서 뭐 저희가 뭐 걸그룹 명가 뭐 이런 얘기하면서 JYP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명성을 만들어주는 데에 큰 몫을 한 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치고 사실 이 마지막이 좀 너무 흐지부지했었던 게 아직까지도 못 내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고 다시 완전체로 모이기 쉽지는 않겠지만 언젠가 다 같이 모여서 허쉬 한 번만. 전 진짜 그것만이면 되는데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나요? 좀 너무 좋아해요. 굉장한 사심이. 그냥 지금 작가님께서도 급 사심 고백하시는 거냐고. 근데 너무 이게 반농담 같은 얘기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팀입니다. 근데 그쵸. 활동 기간 내내 선보였던 곡들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을은 느낌. 네, 맞아요. 강한 곡들. 그러면서도 대중과의 접점이 또 많아서 뭐 JYP 특징이기도 한데요. 아마 K-팝 레이블들 중에서는 거의 제일 뭔가 대중적이라는 따옴표 이런 단어를 붙일 때 JYP 곡들을 뽑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아주 발군의 센스를 보여줬던 팀이었어서 못내 아쉽네요. 허쉬 한 번만. 외치면서 자 레이블 최고 명반 제가 꼽아온 앨범은요. 저 이 앨범 할 얘기 많죠. 저 이거 환갑잔치 때 틀 거고요. 죽을 때까지 들을 겁니다. 1년에 한 10번씩은 꼭 들어줘야 되는 저 여름마다 들어요. 근데 정말 이 그 사적 영역에서도 이 김민아 음악평론가님이 이 앨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약간 지금 블럭님은 그래요 맨날 하는 얘기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그냥 이 방송이나 글이나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 앨범에 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또 잊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서 정말 이분은 진짜 이 앨범을 무덤에 갖고 가겠다. 묘비에 새겨주시고요. 원더걸스의 리부트 앨범을 준비했습니다. 이 앨범은 진짜 JYP뿐만이 아니라 그냥 저는 K-팝 역사 안에서 제가 좋아하는 앨범 뽑으래도 한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갈 것 같고 이 앨범이 그 뭐 미세이의 어떤 안타까움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지만 글쎄요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렇네. 걸그룹 명가인데 항상 마지막이 좀 애매했던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더걸스도 그런 위기가 또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원더걸스도 이 앨범이 무려 3년 2개월 만에 컴백이었고 그리고 뭐 싱글이 뒤에 하나 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이제 정규 앨범으로는 팀으로서 마지막 앨범이었고 심지어 원래 아까 이야기한 어떤 디스코를 기반으로 한 댄스 그룹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고 밴드 형태로 변신을 해서 멤버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는 쇼케이스를 보여주면서 컴백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여러모로 앨범 제목인 정말 리부트를 했었던 앨범이었는데 이런 경우에 이게
좋게 나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미 너무 정상을 찍었고 그렇죠.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너무 어려움을 또 겪었죠. 미국에 가서 이제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3년 공백 동안 케이팝 씬은 너무 많이 변해 바뀌었죠. 있었잖아요. 네. 2010년대 들어와서는 뭐 거의 그렇죠. 격변기였는데 네. 그 사이에 이 팀이 이렇게 리빌딩을 해서 돌아왔는데 이런 앨범을 내나? 전 진짜 업고 다니면서 온 동네에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전반적인 어떤 앨범의 그 뗀뗀함 약간 그 7, 80년대 흑인 음악 같은 것에 베이스를 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완전히. 어떤 상당히 좀 완성도가 높은 앨범 구성과 수록곡들에 더해서 이 앨범이 멤버들이 거의 전곡에 다 참여를 맞아요.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전 멤버가 전곡에 참여를 맞아요. 했던 맞아요. 앨범인데 그래서 이 뒤에 사실 이제 원더걸스가 모두 헤어진 뒤에도 뭐 예은 씨, 선미 씨, 유빈 씨, 뭐 혜임 씨 할 것 없이 자기 영역에서 굉장히 멋진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쵸, 그쵸. 그런 것에 기반이 됨에도 전혀 부족하지 않았던 앨범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 아직도 이 타이틀곡 I Feel You는 박진영 PD가 만든 건데 그 전주 딴딴 이거 나올 때 네. 약간 저의 반응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 좋냐 약간 이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욕하신 거 아니죠? 아니요. 아 이렇게 좋아 약간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그 박진영 PD님이 그게 좀 있잖아요. 약간 좀 킹받게 만드는 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그쵸. 좋아하는지를 진짜 잘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I Feel You도 그렇고 뭐 사실 이 앨범은 저는 전곡을 다 사랑해서 필리버스터로 한 여러분들이랑 10시간 정도 코멘터리 할 수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네. KBS에서 저희의 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노래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원더걸스의 리부트 앨범 중에서 너무 고민하다가 유빈 씨가 참여를 한 존도라는 곡 준비해봤고요. 이어서 블럭 씨가 추천한 미스 A의 다른 남자 말고 너. 이 곡 듣고 올게요. 네, 두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원더걸스의 존더 그리고 미스 A의 다른 남자 말고 너 듣고 오셨는데요. 네. 저희 노래 나가는 동안 JYP 스타일에 대한 상당한 학구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또 토론을 중간중간에 또 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저희의 세 번째 이 선곡 배틀 세 번째 레이블 숨은 명곡 이 파트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한 곡은 약간 JYP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좀 다른 스타일. 그리고 저는 이런 건 JYP에서만 나와지 같은 느낌의 20명곡을 하나씩 가지고 왔거든요. 맞습니다. 우선 정통파 가볼까요? 좋습니다. 그게 나야. 제가 JYP 정통파 곡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사나 씨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저도 사실 트와이스에 대한 애정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와이스 에너지는 뭐냐면 이 팀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밝고 쿨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약간 활동 중반 정도부터 뭐랄까 이렇게 발굴이 된 것 같고 저는 그 기준이 됐던 게 여름 앨범 서머 나이츠라는 그 앨범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이제 2008년이고 그 이후부터 뭐 팬시나 Feel Special 같은 곡들로 기존의 어떤 귀엽기만한 트와이스와는 또 다른 모습을 계속 보여주게 됐었어요. 이때부터 앨범 퀄리티도 상당히 좋아지는데 JYP 걸그룹 명가기도 하지만 걸그룹 앨범 수록곡 명가이기도 하거든요. 수록곡들이 진짜 좋은 게 많은 그 레이블로도 유명한데 그 가운데 트와이스의 최근 정규 앨범 Formula of Love의 두 번째 곡이에요. Moonlight 가져와 봤습니다. 이 곡은 제발 들어주세요. 그 정도군요. 제발 들어주고 오늘 편집할 때 뒤에 좀 많이 살려주세요. 2분 이상 꼭 나가게 해주시고 이 곡은 제가 아까 그 JYP 어떤 약간 적장자 같은 곡이라고 말씀드린 게 기본적으로 박진영 PD가 모시는 아티스트 퀸시 존스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모시는 음악 위인 5명 중에 한 명일 텐데 이 곡이 완전 그 80년대 퀸시 존스랑 마이클 잭슨이 같이 했던 그 시기가 있잖아요. 아주 황금기. 그 시기의 그루브가 아주 제대로 들어가 있는 곡이에요. 그걸 걸그룹이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요 곡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사도 전부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이제 조금 흥미롭게 즐기실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해봤거든요. 노래 오래 들으려고 제가 좀 짧게 말하려고 하는데 벌써 끝났어요? 예. 믿을 수가 없네. 왜냐면 노래를 들어야 돼요. 이거 자르면 저 오늘 집 안 갑니다. 항상 집에 안 가죠. 자, 그러면 블럭 씨가 뽑아주신 레이블 20명곡 어떤 곡인가요?
사실은 저는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JYP에서 이런 것도 한다 그쵸, 그쵸. 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두 곡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허허. 하나는 니쥬의 찹스틱이라는 곡이 있어요. 아. 젓가락 행진곡을 가져와서 쓰는데 근데 그러니까 보컬 라인까지 젓가락 행진곡을 거의 그대로 쓰거든요. 아, 근데 네네.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그러니까 들었을 때 정말 1차적으로 흥미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거는 정말 걸그룹 명각이 할 수 있는 곡이구나 플러스 JYP에서 이런 것도 한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곡이 있고 그거랑 함께 고민해서 요 곡이 좀 더 이겼습니다. 어떤 곡이죠? 2PM의 오늘 같은 밤이라는 곡입니다. 네. 어른 2PM의 면모가 되게 많이 드러나는 곡이고요. 근데 2014년 정규 4집 앨범 수록곡이에요. 네. 이때 타이틀곡이 그 유명한 미친 거 아니야거든요. 이게 타이틀곡 제목인데 되게 조심스럽죠. 네. 뭔가 방송에서 말하기가. 네. 그죠? 네. 요 즈음에 이제 2PM이 뭐 핸접도 했다가 막 한입분도 했다가 뭐 미친 거 아니야도 했다가 이렇게 맞아요. 약간은 좀 갈피를 못 잡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뭐 시도를 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거 이후에 2015년에 나온 게 그 유명한 우리 집.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좀 잡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앨범에는 미친 거 아니야 외에는 사실은 대부분의 곡들이 조금 슴슴하면서도 JYP 특유의 물론 R&B 스타일도 있지만 약간 성인 남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성인 남성의 어떤 젠틀하면서도 좀 따뜻한 그런 이미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곡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같은 밤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지난해 나왔던 7집도 되게 그런 부분에서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기세를 잇기 위한 앨범이기도 하지만 약간 2PM에게 기대하는 것 그리고 2PM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좀 잘 합쳐진 그 이상적인 모습이 어쨌든 그 앨범에서도 드러나고 저는 그 앨범의 어떤 시작점이 약간 요 앨범의 수록곡들 그러니까 타이틀곡보다는 수록곡들 특히나 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쵸. 약간 계속 이제 뭔가 어른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2PM의 우리 집이 역주행했을 때도 결국엔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쵸. 세상에 그냥 이지가지 수도 없는 보이그룹이 있지만 그런 어떤 어른 남성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룹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찾고 찾다가 이거지 그쵸. 같은 느낌으로 사실은 그 곡을 찾아 듣다가 역주행이 됐던 셈이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른 이미지에 어떤 반대되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가졌던 게 또 2PM이잖아요. 그렇죠. 10점 만점에 짐승돌 10점.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옷 찢고 막 가사도 입에 못 올리겠네요. 막 그런 것들을 하다가 맞습니다. 오히려 약간 좋은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 해서 굉장히 알고 보면 정말 흥미로운 그룹이라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요. 오히려 후대에 진정성을 인정받았다 같은 느낌이어서 흥미롭기도 하고 또 그룹 단위로 요즘에 또 이렇게 10년 이상 활동하는 그룹들 보고 있으면 막 화이팅 하세요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쵸. 그런 마음으로 또 응원을 보내게 되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블럭 씨가 추천해 주신 2PM의 오늘 같은 밤 레이블의 20명곡 JYP 편으로 함께 할게요. 저 오늘 새삼 깨달은 게 있는데요. 무엇이죠? 나 JYP 좋아했네. 약간 이런 느낌. 오늘 또 열정을 불태우고 말았네요. 블럭 씨는 어떠셨어요? K-팝이라는 게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쉬지 않는다. 그쵸. 정말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게 K-팝인데 그 단면을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되게 긴 시간 동안 쉬지 않고 흘러온 게 또 이 레이블이고 그 결과 뭐 지금의 JYP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스키즈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조금 시간상 하지 못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나중에 또 뭐 2023년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또
우리끼리 해보자. 그럼요. 할 시간 또 많이 있으니까. 저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네. 끝곡으로는 유나님의 추천곡 마무리하려고 트와이스의 문라이트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K-팝 메이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막음 당했는데 가야 돼요. 저희 또 시간이 없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해주신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저희 또 즐거운 테마 새 K-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